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 이야기의 김철수입니다. 올해 64세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무거운 물건 들기도 버거워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힘이 없어, 다리에 힘이 빠져.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를 본 3가지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새우, 황태, 그리고 검은 콩입니다. 이 3가지는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단백질이 정말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저도 이것들을 꾸준히 먹으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약 1% 정도씩 사라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죠. 60대가 되면 30대 때의 7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 근육을 만들 때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설계도이고 단백질은 건축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혈당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평소 5분 거리가 10분 걸리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계속 피곤했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탄수화물은 충분하지만 단백질이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80% 흡수되던 단백질이 60대에는 50% 정도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은 자꾸 줄어드는데 먹은 단백질은 몸에 잘 안 들어가니까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먹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하루 0.8g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50대 이후가 되면 달라집니다. 근육 감소를 예방하려면 체중 1kg당 1.0에서 1.2g은 먹어야 합니다. 만약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면 1.2에서 1.5g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 많게는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계란으로 치면 10에서 12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식품만으로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건새우입니다. 새우요?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건새우 한 봉지 가격이 계란 한 판보다 저렴합니다.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200에서 300지 한 봉지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우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건새우는 국물 우릴 때나 쓰는 것, 감칠맛 내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건새우는 엄청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건새우 백지에는 무려 52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7에서 8개 분량입니다. 한 줌 20에서 30지 정도만 먹어도 10에서 15지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새우의 진짜 비밀은 건조 과정에 있습니다. 새우를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될 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도 함께 농축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이고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과 근육이 되는 것은 별개인데 아연이 있어야 실제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건새우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닌 이유입니다. 건새우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이 선명하고 붉은 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바삭바삭한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건새우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사오시면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습기를 먹고 눅눅해집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 이상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쓰면 됩니다. 건새우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간식처럼 먹는 겁니다. 팬에 살짝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서 술안주나 간식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만 먹으면 질리죠. 제가 자주 해먹는 건새우 요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건새우 시금치 볶음입니다. 건새우 한 줌, 시금치 한 단, 마늘 2에서 3쪽, 참기름 1큰술, 국간장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건새우를 넣고 중불에서 2에서 3분 볶습니다. 그 다음 시금치를 넣고 살짝만 볶아주고 국간장으로 간을 하면 끝입니다. 5분이면 완성되는 영양 만점 반찬입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까 궁합도 완벽합니다. 두 번째, 건새우 무침입니다. 건새우를 물에 살짝 불려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기를 꼭 짜고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반 큰술,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면 됩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김밥 속재료로도 좋습니다. 세 번째, 건새우 국물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건새우를 한 줌 넣으면 깊은 맛이 납니다. 멸치 대신 건새우로 육수를 내면 더 고소하고 단백질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모두 잘 어울립니다. 네 번째, 건새우 가루입니다. 믹서기에 건새우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두면 천연 조미료로 쓸 수 있습니다. 볶음밥 만들 때, 계란 프라이 할 때, 나물 무칠 때 뿌리면 감칠맛이 나고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저는 작은 병에 담아서 식탁에 두고 수시로 씁니다. 두 번째 보물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해장국 재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아깝습니다. 황태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황태의 비밀은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명태를 겨울철에 덕장에 걸어두고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합니다. 보통 40에서 50번 정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풀어집니다. 마치 고기를 연육제로 연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연이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풀어진 단백질은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일반 생선은 소화하는데 3에서 4시간 걸리는데 황태는 1에서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위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단백질입니다. 아침에 먹어도 부담이 없고 속도 편안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태 백지에는 무려 79에서 80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살코기 백지에는 19지 정도 들어있는 것과 비교하면 약 4배입니다. 닭가슴살 백지에 23지 정도 들어있는 것과 비교해도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2에서 5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순수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태의 단백질 질도 뛰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 근육을 만드는 류신이 7.3G, 이소류신이 4.1G, 발린이 3.6G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을 돕는 메티오닌도 2.4G나 들어 있어서 황태가 해장국 재료로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황태에는 비타민 O도 풍부합니다. 백지당 739 레티놀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필요량의 105%입니다. 비타민 O는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눈의 망막에 있는 로놉신 생산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하고 점막의 상피세포 생성을 도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B1과 B2도 풍부해서 숙취 해소와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황태 고르는 법입니다. 색이 황금빛을 띠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살을 만져봤을 때 탄력이 있고 크기는 30에서 4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황태 보관법입니다. 황태는 건어물이라 상온 보관도 가능하지만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물에 불리면 됩니다. 황태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태국입니다. 황태 한 마리를 물 1.5리터에 넣고 30분 정도 끓입니다. 무 반 개를 넣으면 더 시원합니다. 무의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니까 궁합이 완벽합니다. 된장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하고 대파와 마늘을 넣으면 끝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황태국을 먹습니다. 두 번째, 황태찜입니다. 황태를 물에 2에서 3시간 불려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습니다. 황태에 양념을 버무려서 찜기에 20분 정도 찝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황태찜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황태채 볶음입니다. 황태채를 사면 더 간편합니다. 황태채를 물에 살짝 불려서 물기를 짭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추장, 고춧가루, 조청,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황태채를 넣습니다. 중불에서 5분 정도 볶으면 됩니다.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네 번째, 황태죽입니다. 황태를 곱게 찢어서 쌀과 함께 끓입니다. 쌀 1컵, 황태 1줌, 물 6컵 정도면 됩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황태를 먼저 볶다가 쌀을 넣고 볶습니다. 물을 붓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황태죽이 완성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아침 식사로 최고입니다. 황태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끔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황태 백지이면 상당히 큰 황태포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30에서 50지 정도씩 드시면 적당합니다. 세 번째 보물은 검은 콩입니다. 콩은 그냥 식물성 단백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검은 콩을 너무 우습게 보셨습니다. 검은 콩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스마트 단백질입니다. 검은 콩의 비밀은 바로 그 검은 색깔에 있습니다. 이 검은 색소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검은 콩에는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사포닌, 안토시아닌 등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일반 노란 콩보다 4배나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혈관기를 뚫어줘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검은콩 100지에는 36에서 40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 두부 100지에 8지 정도 들어있는 것과 비교하면 4에서 5배입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높습니다. 저는 검은콩을 꾸준히 먹은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140에서 120대로 떨어졌고 다리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은콩의 또 다른 장점은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안경을 새로 맞춰도 금방 또 안 보여요.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우리 눈의 로놉신 재합성을 도와주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시야가 조금 더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은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렸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별명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도 검은콩이 고기만큼 영양이 좋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검은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 좋고 이소플라본도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 고르는 법입니다. 알이 굵고 윤기가 나며 색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 보관법입니다.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6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검은콩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콩밥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쌀 3컵에 검은콩 1컵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짓습니다. 검은콩은 미리 4에서 5시간 불려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밥과 함께 익을 때 딱 맞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검은 콩밥을 먹습니다. 식감도 좋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두 번째, 검은콩 두유입니다. 검은콩 1컵을 하룻밤 불립니다. 물기를 빼고 믹서기에 넣습니다. 물 3컵과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체에 걸으면 부드러운 두유가 됩니다. 여기에 꿀이나 설탕을 약간 넣으면 맛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황태국과 함께 검은콩 두유 한 잔씩 마십니다. 세 번째, 검은콩 조림입니다. 검은콩을 하룻밤 불려서 무르게 삶습니다. 압력솥을 쓰면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물을 따라내고 간장, 설탕, 물엿을 넣고 약불에서 졸입니다. 윤기가 나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이면 됩니다. 너무 짜지 않게 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짜면 나트륨 때문에 좋은 효과가 반감됩니다. 네 번째, 검은콩 나물입니다. 검은콩을 싹을 틀려서 나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콩나물 기르기가 번거로우니 검은콩 나물을 사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삶아서 들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통깨로 무치면 영양 만점 나물이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검은콩 식초입니다. 검은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뺍니다. 유리병에 검은콩을 넣고 현미식초를 부어줍니다. 콩이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2에서 3개월 보관합니다. 식초는 콩의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 세균 억제 작용도 합니다. 하루에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지방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잘못 조합하면 좋은 단백질도 흡수가 안 되고 잘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건새우 시금치 볶음 한 접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황태와 무도 찰떡궁합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황태무국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저는 황태국에 항상 물을 넣습니다. 검은 콩과 들기름도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더 강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검은 콩 나물에 들기름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 식품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도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의외로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부 시금치 된장국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콩을 너무 짜게 졸이지 마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도 늘어납니다. 검은 콩 조림을 만들 때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검은 콩의 좋은 효과가 반감됩니다. 단백질과 카페인도 같이 먹지 마세요.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면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는 30분 후에 마십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한 끼에 20에서 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먹으세요.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단백질을 먹기만 해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간단한 스쿼트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고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건새우를 한 숟가락씩만 먹다가 점점 양을 늘렸습니다. 새우나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건새우와 황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조금만 먹어보시고 괜찮으면 양을 늘리세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콩은 퓨린이 들어있어서 통풍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50지 정도면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매일 조금씩 먹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지키는 3가지 보물, 건새우, 황태, 검은 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같이 50대, 60대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들을 먹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확실히 몸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물론 이것들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은 그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건새우 한 봉지, 황태 한 마리,
검은 콩 한 봉지 사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육은 우리의 건강 저장 창고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